시민과 함께하는 로컬 인문학 토크쇼 시민의 품격. 오늘도 우리 시대의 진정한 보수의 가치는 무엇인지, 특히 보수의 도시라는 대구가 가야 될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조갑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비상계엄 이후에 이 두 분이 계속 자주 언급되고 나오고 그래서 최근에 더 자주 만나시고 그러십니까? 이런 행사에서 이제 뵈면 반갑고 그렇습니다. 은밀한 무슨 대화라도 나누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평생의 기자 생활을 쭉 해오셨고 저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참 이 고민이 많은 그런 계절이잖아요. 생각이 일치하는 지점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죠. 특히나 뒤에서 따라가는 저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좋은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죠. 제가 정주필이라고 그래요. 네. 편하게 네. 한국 경제 주필을 오래 하셨으니까 만나면 내가 배우는 게 많아요. 저는 약한 부분이 경제 분야거든. 그리고 우리 정주필은 또 철학과 나왔잖아요. 이 세상의 원리를 아는 분들이니까 그 말이 아주 함축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수의 대가를 좀 고사하시더라고요. 겸손하게. 보수의 쓴소리를 안 할 수 없어서 나라도 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원망을 들어가면서까지 회초리를 든다. 이렇게 또 정주필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표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외로운 길을 또 뚜벅뚜벅 가시는 저는 건가요? 사실은 보수라고 하는 걸 내가 아니라고 한 적은 없지만은 나는 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자는 사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에 충성하는 사람이니까 보수를 비판할 때도 있고 좌파를 편들 때도 있고요. 다만 성향적으로는 내가 보수적인 면은 있어요. 보수적 기자는 맞아요. 보수라면은 우선 이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 삶을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태어날 사람을 서로 하나로 연결시켜 주니까 아무래도 이 효도라든지 충성이라든지 뭐 이런 미풍양속이라든지 이런 걸 좀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보수가 수구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죠? 한국의 이 혁신은 개혁은 다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승만, 박정희 뭐 이런 분들 다 보수적인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항상 필요한 그런 것이지만 네. 실제로 이제 워낙 그런 상징성이 강하시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하면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는 거야? 저 사람 보수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막 논쟁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정주필은 기자 아닙니까? 그죠? 평생 기자인데 기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급 정보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데 왜 그게 시비거리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자에게도 진영 논리를 강요하는 것 같아요. 절대 진영 논리에 서서는 안 되는 사람이 기자, 판사, 학자, 그리고 성직자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물론 사람은 만나는 게 중요해요. 만나 보면은 그동안의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재확인되기도 하고 모든 위대한 일은 만나면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잘 만났다. 앞으로 내가 이재명 대표를 뭐 비판을 하기도 하고 뭐 긍정적으로 쓰기도 하지만은 만났으니까 쓰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 대선 얘기를 다시 좀 저희가 좀 반추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또 국민들이 선택을 했는데 진보 정권이 탄생을 했고 보수가 패배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보수의 패배 원인은 딱 잘라서 뭐라고 보십니까? 다만 여기서 지금 보수라는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네. 보수는 세 가지 구분이 되는데 첫째 보수층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저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보수층은 40%에서 많으면 50. 그 다음에 보수 세력이 있습니다. 보수층 중에서도 활동적인 사람들. 대표적인 게 보수 언론이에요. 그 다음 보수 지식인. 그리고 이른바 보수 단체. 보수 세력. 그 다음에 보수당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보수당이 두 개죠. 하나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개혁신당. 예, 패배한 것은 보수층이 아니에요. 보수층은 패배할 수가 없어. 보수층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항상 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리고 우리가 즐기는 또 우리가 아깝게 생각하는 좋게 생각하는 그런 모든 제도는 거의 다 보수층이 만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진거는 보수 세력이 졌어요. 보수 그리고 세력. 보수당이 졌어요. 보수 세력이 진 이유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진영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박수부대 내지 팬클럽이 되는 바람에 지난 3년 동안의 실정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가지고 동반 추락해버린 겁니다.
원래 그 보수는 이 집회라든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독립 주체적인 개인들의 느슨한 연대 정도라고만 생각하죠. 정당이나 정치 집회도 그렇고. 국가 권력 자체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보수의 기본적인 성격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엄밀한 의미의 보수 정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곤란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권위주의적이고 뭐 막판에는 군대를 동원하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만 자유주의적인 그런 정부는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좌파 또는 진보주적인 집단은 그런 응집력을 오랜 세월 동안의 민주화 투쟁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그 힘을 길러왔고 집단의 힘에 대한 과잉의 신뢰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격돌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볼 때 자유주의 세력과 또는 집단주의적 세력 간의 충돌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왜곡된 어떤 정치적 대결이었다고나 할까요? 또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놀랍게도 선거 중반부터 중도 실용을 부르짖고 나왔기 때문에 오갈 곳 없는 중도층 또는 실용주의 진영에 또는 정치의 염증을 느끼는 많은 분들에게 호소력을 가지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판세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요즘 놀라는 것이 어떻든 중도 실용이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정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한 대통령과 민주당이 약간의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은 걱정이 되죠. 특검 체제는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권위주의적인 어떤 형태의 변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검의 지배 체제가 좀 오래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중도 실현과는 약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묘한 어떤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저는 좀 느껴서 약간의 당혹스러움은 있죠. 국힘당은 선거 패배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뭐 윤어게인 이런 시대착오적 구호에 매몰되어 있고 참 이 선거 전만큼이나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정치 질서가 계속될 것 같다는 약간의 두려움 같은 것도 느끼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낙제점은 면했다라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점수 주셨는데 한 주 사이 혹시 변화가 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달라진 요인이라면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또는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민주당은 강한 집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인들의 삶에 결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당이라는 자각을 아직도 못 가지고 있는 건가? 우리는 이런 말을 씁니다. 정당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는 우리가 보편정당, 국민의 삶 전체에 대해서 책무성을 느끼는 또 하나는 말하자면 부분으로서의 정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예를 들어서 뭐 노동당, 특정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정당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외견상으로는 보편정당의 외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정책을 하는 것을 보면 노동자 농민당처럼 움직이죠. 왜 이렇게 계급정당의 모습을 보이지? 왜 보편정당을 포기하는 거야 벌써? 라는 약간의 당혹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바심 같은 거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글쎄 그 방법론적으로 저는 그 경제체제 운영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라든가 노란봉투법 같은 것은 세계적인 선례를 보더라도 굉장히 균형을 상실한 법들이거든요. 무리해서 저렇게까지 집착하는 형태를 보이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수가 더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표님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점수부터 한번 매겨주세요.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한 70점. 70점? 저는 문재인 정권이 전형적인 종북 좌파 정권이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종북성이
상당히 약화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좌파 성향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 그 좌파 성향은 개혁투쟁론자들이니까 항상 노동자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건 본능이라고.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거부권 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거부권 행사에서 부결된 걸 전부 다 지금 살리고 있거든. 이건 상당히 복수심, 반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아까 우리 정주필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집권 여당이란 말이에요. 더구나 집권을 과거에도 2차례 해본 정당인데도 야당처럼 지금 하는 말이나 이런 게 뭔가 이게 여유가 없고 말이 아주 거칠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하게 하자고 하는 정책이 정청래 대표 등장한 이후에 무시되고 계속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데 이게 역할 분담이지. 그리고 지금 장관이 8명이 아마 현직 국회의원이죠. 그런 내각제한을 있을 만한 그런 그 구성이 돼가지고 당의 지배력이 상당히 세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우리가 주인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손님이다. 그렇게 주장할 정도로 이 민주당 세요. 조직이 세다 이거죠. 지금 당원이 당원들? 한 100만 명 넘을 거예요. 그거 대단합니다. 미국 빼고 민주주의 110만 국가에서 명 정도. 민주주의 110만 국가에서 명? 그만한 단결력을 가지고 또 그 사실은 노동당 국민이라고 하지만 딱 현장에 가보면 화이트 칼라가 더 많거든. 그죠? 네. 나이는 30대, 40대, 50대. 굉장히 강력한 정당입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이 국힘당은 그런 질이 멸렬한 정당이고 이 정당과 정당의 실력에서 비교가 안 돼요.